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취업했다는 재직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라. 그러지 않으면 졸업장은 없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모교에서 이런 연락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중국 대학들은 취업 준비 중인 재학생과 상의하지도 않고 대학 임의로 재학생이 취업했다는 가짜 통계 자료를 상부 교육기관에 보고해서 중국 정부가 정한 대학별 고용 할당 비율을 맞춰왔다고 합니다. 이런 관행은 수년간 존재해 왔지만 특히 올해와 같이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이 정부가 정한 고용 할당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 대학들이 큰 무리수를 두면서 올 중국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8월 4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중국 전역에 2,900여 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허위 취업 데이터를 보고하는 대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넓은 대륙에 2,900개 대학을 실사한다는 게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걸 중앙정부도 잘 알기 때문에 전면 조사는 어렵고 암행어사 방식의 실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올해 대학의 무리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요. 이 후난 재정경제대학교의 한 졸업생은 대학이 자신도 모르게 노동계약을 위조해서 중국 졸업생 고용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대학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이 취업했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생 취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는 뜻입니다. 해당 학생이 일반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다면 이 해당 학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 취업으로 보이게 되고 이력서에 기재가 안 된 취업 기록이 발견되면 사문서 위조로도 볼 수 있는 학생 개인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자신이 베이징에 있는 홍보 업체에 취업 중이라는 황당한 사실을 발견한 학생은 자료를 수정했지만 준비 중인 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내몽구 의과대학의 졸업생도 대학 측이 7월 학교 취업 데이터베이스에 고용된 것으로 통계에 잡히도록 취업을 강요했고 취업이 어려우면 붙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하는 가짜 취업 증명서를 보내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생은 서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학의 약속을 믿고 붙인 회사에 취업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결국 협조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들이 가짜 고용 계약서를 만들게 강요하는 것 외에도 일부 학생들은 대학이 자신들에게 취업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대학이 재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줘야 하는 일인데 취업 못하고 있다고 빨리 취업하라고 압박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중국 중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한 학생은 지난 몇 달간 취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뿐만 아니라 동창들도 학교로부터 수차례 비판받았다고 합니다. 학생이 공개한 담당 교수와의 메신저 내용을 보면 취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요구한 통계 자료 제출 날짜 이전까지 취업 증명서를 학교에 보내라는 건데요. 취업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들의 무리수와 피해본 학생들을 취재한 매체가 상하이 공산당 산하 관영 매체라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중국 교육부는 졸업장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 졸업생들에게 이 고용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처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전담반을 파견하려는 교육부의 최근 움직임은 결국 이런 문제가 중국 대학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요. 공식 자료를 보면 올해 대학 졸업생은 지난해보다 82만 명이 늘어난 1,160만 명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최소 100만 건의 인턴십을 포함해서
이 다양한 취업 지원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중국답다고 해야 할까요? 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취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중국 온라인에서는 가짜 취업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의 귀재들인 중국인들이 이런 사업 기회를 놓칠 사람들도 아니고요. 타버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약 17,000원을 내면 가짜 취업 증명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2011년부터 2년 연속 취업률이 60% 미만인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이거나 학과를 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후 등과 같은 이 명문 대학들이 아니면 이 취업률이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의 이런 관행을 불법이라고 그냥 넘길 만한 대학들은 거의 없습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대학의 평가와 평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중국에서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통계 자료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실업률 발표를 8월부터 중단한다고 했죠. 올 4월에 이미 20%를 넘었고 6월 청년 실업률은 21.3%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7월 청년 실업률에 대한 우려,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 중국 정부의 오래된 못된 버릇 중 하나죠. 문제가 심각하면 발표를 이렇게 취소해버리면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자인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지난달 베이징대 경제학과의 장단단 부교수가 중국 청년 실업률이 낮게 잡혔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자신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중국 내 1,600만 명의 탕핑족과 같은 비노동자를 포함하면 중국의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16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로 2018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지만 농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만 집계합니다.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감합니다. 팬데믹 이후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7.5%, EU의 14.1%인 이 청년 실업률과 비교하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단순히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은 중국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시기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3년 1분기 15에서 29살 이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6.7%로 역대 1분기 중에 가장 낮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숙박, 음식점 등 이 단기 청년 취업자가 9만 명이 증가한 반면 계약직 이상의 장기 일자리들이 줄어든 상황이고 쉬는 청년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의 비율은 평균 2대1에서 2.5대1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봐도 청년 실업률이 6.4인 상황에서 전체 실업률은 2.9%입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요. 반면 중국을 보면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청년 실업률이 21.3%라고 할 때 전체 실업률은 대략 7에서 10%로 예측할 수 있지만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전체 실업률은 5.3%로 나옵니다. 물론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전체 실업률 데이터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런 기이한 관행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50년대 말 대학질 운동으로 3년간 수많은 사람이 아사했지만 중국 정부는 끝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혁 개방이 된 후에야 공산당원이면서 신화사 기자인 양계승이 신화사 기자라는 이 정치적인 배경을 동원해서 여러 지방 정부에 남아있는 문서들을 참고한 끝에 최소 300만에서 400만 명이 아사했다는 대학질 운동의 대기근을 폭로한 묘비라는 책을 발간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국에서는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